매년 정기 건강검진을 받으시는 부모님께서 오히려 건강을 해치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큰 병원들이 절대 말하지 않는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저는 내과 전문의 김영수입니다. 55년 경력입니다. 저는 내과 전문의 김영수이며 55년 동안 의료 현장에서 일해왔습니다. 저는 대학병원 내과 과장을 역임했고 현재 85세인 나이에도 수만 명의 환자를 진료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55년 동안 쌓아온 모든 경험을 공유하려 합니다. 단 요분만 투자하시면 수백만 원을 절약하고 진짜 필요한 검사만 알 수 있습니다. 부모님도 매년 정기검사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하지만 사실 그 검사들이 오히려 부모님 건강을 해칠 수도 있습니다. 고가의 종합검진 패키지는 실제로는 병원의 이익을 위한 경우가 많지 부모님의 건강을 위한 건 아닙니다. 병원들은 부모님의 걱정을 이용해 불필요한 검사와 약을 권유합니다. 이것이 현대의학의 불편한 진실입니다. 과잉 진료와 불필요한 검사가 건강한 사람을 아프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제가 과장하는 것 같나요? 그렇다면 제가 직접 본 실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희 씨 62세, 매년 꼼꼼하게 종합검진을 받으셨습니다. 어느 날 MRI 검사에서 뇌 백색질에 작은 변화가 발견되었습니다. 의학적으로는 노화의 흔한 신호지만 정희 씨는 뇌졸중이나 치매가 올까봐 걱정했습니다. 그 후 두려움에 사로잡혀 불안과 우울증이 생기면서 건강이 점점 나빠졌습니다. 필요 없는 약까지 복용하게 되었지요. 결국 검사 결과에 대한 두려움이 정희 씨 건강을 해친 것이지 실제 병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어떨까요? 85세인 저는 정말 필요한 검사만 합니다. 불필요한 검사 때문에 걱정하지 않습니다. 꼭 필요한 검사만 정기적으로 받습니다. 덕분에 지금까지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살고 있습니다. 55세 이후에는 건강을 해칠 수 있는 불필요한 검사 3가지와 절대 놓쳐선 안 될 필수 검사 2가지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불필요한 검사 중 첫 번째는 오히려 큰 병원에서 가장 많이 권하는 검사입니다. 왜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이 검사를 할 필요가 없는지 설명드리고 어떤 경우에만 꼭 필요한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영상 보시고 불필요한 검사에 대한 비밀을 꼭 이해하세요. 현대의학은 훌륭하지만 모든 검사가 모든 사람에게 좋은 것은 아닙니다. 55년 경험에서 우러나온 진심 어린 조언을 듣고 현명한 건강관리 결정을 내리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부모님의 건강과 지갑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 소중한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완전히 무료이며 한 번만 누르시면 더 많은 건강 정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 가족과도 꼭 공유해주세요. 작은 행동이 누군가의 건강한 노후를 도울 수 있습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꼭 필요한 검사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대장 내시경입니다. 대장 내시경은 용종암 그리고 대장과 직장의 염증성 질환을 발견하는 데 도움됩니다. 대장은 몸속 깊이 있어 문제가 있어도 증상이 뚜렷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몸이 신호를 보내기 전에 조기 발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환자분들이 종종 묻습니다. 증상이 없는데 왜 검사를 해야 하나요? 저도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바로 이 점이 대장 내시경의 핵심입니다. 증상이 나타났을 땐 이미 암이 많이 진행된 상태인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에서는 대장암이 노년층에서 흔한 암 중 하나입니다. 국립암센터 통계에 따르면 2020년에 남녀 모두 대장암 발병률 상위권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조기 발견 시 대장암 완치율이 90% 이상입니다. 대부분 대장 용종은 암으로 진행하는데 5-10년이 걸립니다. 이 기간에 정기 내시경으로 용종을 발견해 제거하면 암 진행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대장 내시경이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제 오랜 환자 중 한 분인 김민수 씨는 66세에 처음으로 대장 내시경을 받았습니다. 아무 증상도 없었지만 의사는 1.5에서 5cm 크기의 폴립을 발견했습니다. 조직 검사 결과 폴립에 초기 암세포가 있었습니다. 민수 씨는 그 자리에서 폴립을 제거했고 다행히 추가 치료 없이 완치되었습니다. 그분은 선생님 덕분에 살았습니다. 증상이 없어서 계속 미뤘었어요 라고 하셨죠. 그 후로 민수 씨는 3년마다 정기적으로 대장 내시경을 받고 있습니다. 저 역시 55세 때부터 정기적으로 대장 내시경을 받고 있습니다. 70세 때 작은 폴립을 발견해 제거했죠.
의사라고 해서 예외는 없습니다. 저는 수많은 동료들이 내시경을 미뤘다가 진행성 암으로 고생하는 모습을 봐왔습니다. 55년간 일하며 수만 명의 환자를 진료했습니다. 확실한 것은 정기적으로 대장 내시경을 받는 분들이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노년에 훨씬 건강하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언제, 얼마나 자주 내시경을 받아야 할까요? 대한소화기학회는 45세부터 내시경을 시작할 것을 권장합니다. 이상이 없으면 5년마다 다시 하라고 합니다. 폴립이 발견되면 크기와 개수에 따라 추적 관찰과 검사를 진행합니다. 70세 이상이라도 전반적인 건강 상태가 좋으면 계속 내시경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75세 이상부터는 건강 상태와 예상 수명을 고려해 의사와 상담 후 결정해야 합니다. 저는 올해 85세지만 더 이상 대장 내시경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모든 검사는 이득과 위험을 신중히 따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국가암센터 자료에 따르면 대장 내시경은 대장암으로 인한 사망률을 60-70% 줄여줍니다. 조기 발견된 대장암 환자의 5년 생존율은 90% 이상입니다. 하지만 늦게 발견되면 14% 정도로 급격히 낮아집니다. 우리나라 국가암검진 프로그램은 50세 이상에게 1-2년에 한 번 대변잠 혈검사를 권장합니다. 건강 상태가 좋으면 검사를 계속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75세 이후부터는 개인 건강과 예상 수명을 고려해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저처럼 85세가 넘은 분들은 의사와 상의해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그래서 대장 내시경을 더 이상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중요한 건 매 검사마다 이득과 위험을 따져보는 것입니다. 국가암센터 자료에 따르면 대장 내시경은 대장암 사망률을 60-70% 감소시킵니다. 또한 조기 발견 시 5년 생존율은 90% 이상입니다. 말기에는 14% 정도로 떨어집니다. 우리나라 암검진 프로그램은 50세 이상에게 1-2년에 한 번 대변잠 혈검사를 제공하며 양성시 대장 내시경을 시행합니다. 대장 내시경의 합병증 발생률은 매우 낮습니다. 전문가들은 검사의 이득이 위험보다 훨씬 크다고 봅니다. 대장 내시경 후 제가 말씀드릴 두 번째 중요한 검사가 있습니다. 검사의 이득이 위험보다 훨씬 크다는 것이 의학계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대장 내시경 후 두 번째 검사는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모든 분들에게 해당됩니다. 제 병원에서는 이 검사 덕분에 많은 분들이 생명을 구했습니다. 여러분께 건강을 지키는 두 번째 비결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위내시경입니다. 위내시경은 식도 위 십이지장을 직접 눈으로 관찰하는 검사입니다. 이 검사를 통해 식도염 위궤양부터 위암까지 다양한 질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위암 발생률이 높은 나라 중 하나입니다. 게다가 우리나라 사람들의 위는 서양인과 달리 전암성 병변이 많습니다. 헬리코박터균 감염률도 높습니다. 아직 젊으니까 괜찮다는 말도 있지만 위암은 초기에는 특별한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복통이나 소화불량 같은 증상이 나타날 때는 이미 질병이 많이 진행된 경우가 많습니다. 조기에 위암을 발견하면 5년 생존율이 95% 이상입니다. 하지만 진행성 위암은 5년 생존율이 30% 이하로 급격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정기적인 위내시경 검사가 매우 중요합니다. 위내시경은 식도염, 위궤양 같은 흔한 질병도 발견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노인분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하지요. 만성 기침이나 위역류로 인한 가슴 통증도 내시경으로 원인을 찾고 치료할 수 있습니다. 김민수 씨 62세 국가 암 검진 덕분에 위암 초기를 발견했습니다. 아무 증상도 없고 소화도 정상인데 내시경 결과 조기 위암이었지요. 내시경 수술만으로 완치됐고 그 후 10년 넘게 건강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김 씨는 3년간 검진을 미뤘는데 지금 생각하면 정말 다행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35살 때 처음 위내시경을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는 마취 내시경이 흔하지 않아 꽤 불편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기술이 발전해 대부분 숙면 상태에서 내시경을 하니 덜 불편합니다. 저는 55세부터 2년마다 내시경 검사를 받았습니다. 65세 때 위축성 위염과 장상피화생 진단을 받아 매년 검진 중입니다. 위암 위험이 많이 증가했기 때문이지요. 55년 넘게 많은 환자를 진료하며 정기 내시경으로 조기암을 발견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간단한 시술만으로 완치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가족들에게도 정기 내시경을 꼭 권합니다. 한국위암검진 권고에 따르면 35세부터 2년마다 위내시경 또는 위촬영을 권장합니다.
가족력이 있으면 30세부터 시작하고 전암 병변이 있으면 매년 검진해야 합니다. 75세 이상은 개인 건강 상태를 고려해 의사와 상의해 결정하는 게 좋습니다. 저는 55세 이상은 위내시경을 추천합니다. 위촬영보다 정확도가 높고 이상 소견이 있으면 바로 조직검사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립암센터 자료에 따르면 정기 내시경은 위암 사망률을 약 47% 낮춥니다. 한국 연구에서도 2년마다 내시경을 받는 사람은 위암 사망 위험이 절반 이하로 줄었습니다. 내시경 합병증은 매우 드물며 마취 내시경 중 심각한 합병증은 견전 1% 미만입니다. 위내시경은 비용 대비 효과가 매우 높은 검사입니다. 한국 국가 암 검진 참여자는 검사 비용으로 약 10,000원만 부담합니다. 위암 치료 비용과 비교하면 매우 경제적인 예방 방법이지요.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55세 이상에 꼭 필요한 2가지 검사를 알게 되셨습니다. 다음은 중요한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흔히 권장되는 종합검진에 대해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사실 모두가 꼭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 정보가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고 불필요한 걱정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끝까지 잘 들어주세요. 첫 번째 불필요한 검사는 심장 초음파입니다. 심장 초음파는 심장 구조와 기능을 비침습적으로 평가하는 검사로 심장 판막 질환과 심근 기능 이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심장 질환이 의심될 때, 특히 판막 질환, 심부전 심내 혈전이 의심될 때 매우 유용합니다. 치료 효과를 관찰하는 데도 쓰이지요. 하지만 건강한 노인으로 심장 관련 증상이나 위험 인자가 없으면 정기적인 심장 초음파 검사는 꼭 필요하지 않습니다. 종합검진 패키지에 포함됐다고 해서 모두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불필요한 심장 초음파의 문제는 비용이 꽤 비싸다는 점입니다. 보통 15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입니다. 의학적 필요 없이 검사를 받으면 경제적 부담만 커집니다. 게다가 임상적으로 의미 없는 작은 이상 소견이 발견돼 불필요한 추가 검사와 심리적 불안만 초래할 수 있습니다. 나이 들며 생기는 정상 변화도 병으로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이재훈 씨 62세 증상 없는데 종합검진에서 심장 초음파를 받았습니다. 대동맥판 막 약간의 석회화가 발견돼 매우 걱정했습니다. 여러 검사와 전문의 상담 후 노화에 따른 자연 변화일 뿐 병적 의미는 없다는 결론을 들었습니다. 그는 결과 듣고 잠을 못 잤고 심장이 약해진 줄 알고 운동도 끊었어요. 건강에 대한 과도한 걱정이 삶의 질을 떨어뜨렸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저도 75세 때 종합검진에서 심장 초음파를 권유받은 적이 있습니다. 증상이 없고 심전도가 정상이라 검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심혈관 위험 요소 관리에 집중했습니다. 저는 규칙적인 운동, 혈압 관리, 건강한 식사가 더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제 환자 중에는 매년 심장 초음파를 받는 분도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러운 변화가 병으로 오해될 수 있습니다. 김영수 씨 62세는 특별한 증상이 없었습니다. 종합건강검진을 받고 심장 초음파를 권유받았습니다. 대동맥판 경미한 석회화가 발견되어 많이 걱정했습니다. 추가 검사와 전문가 상담 후 결국 노화로 인한 자연스러운 변화로 임상적 의미가 없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 선생님 결과를 듣고 밤새 잠을 못 잤어요. 심장이 약해진 줄 알고 운동도 그만뒀습니다. 실제로는 건강 걱정이 너무 커져 삶의 질이 떨어진 경우입니다. 저도 75세 때 심장 초음파를 권유받았지만 증상이 없고 심전도가 정상이어서 검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규칙적인 운동, 혈압 관리, 건강한 식사 같은 심혈관 위험 요소 관리에 집중했습니다. 그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제 환자 중에는 매년 심장 초음파를 받는 분도 있습니다.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대신 심장병 위험 요소 관리를 중점적으로 했습니다. 규칙적인 운동, 혈압 조절, 건강한 식단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제 환자 중에는 매년 심장 초음파 검사를 받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많은 걱정과 스트레스를 겪습니다. 의학적으로 필요 없는 검사는 오히려 삶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흉통호흡곤란 같은 심장 관련 증상 있을 때 심장 초음파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심장 잡음이 들리거나 심전도 이상 소견이 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력이나 심장병 병력이 있으면 검사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증상이 없고
심장병 위험이 낮은 건강한 노인에게는 정기적인 심장 초음파를 권하지 않습니다. 미국 심장학회와 한국 심장학회도 증상이 없는 사람에게 정기 초음파를 권장하지 않습니다. 여러 연구에서 증상 없는 사람에게 심장 초음파 비용 대비 효과가 낮다고 밝혀졌습니다. 65세 이상 증상 없는 사람의 심장 초음파 임상적 이상 발견율은 5% 미만이고 치료 방향 변경은 1% 미만이라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대신 심혈관 질환 예방을 위해 정기 혈압 측정과 생활 습관 개선이 비용 대비 효과적으로 중요합니다. 이제 두 번째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집중해 주세요. 네, MRI와 MRA입니다. MRI는 뇌 구조를 평가하고 MRA는 혈관 상태를 평가합니다. 이 검사들은 출혈 뇌경색 혈관 이상 진단에 매우 유용합니다. 두통 어지럼증, 마비 증상이나 뇌졸중 의심 시 특히 필요합니다. MRI 영상은 작은 병변도 발견해 더 정확한 진단에 도움을 줍니다. 그러나 신경학적 증상이 없는 건강한 노인에게는 정기적인 MRI와 MRA가 항상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MRI와 MRA 비용이 보통 50만 원에서 100만 원 사이로 매우 높다는 점입니다. 많은 경우 보험 적용이 되지 않아 경제적 부담이 큽니다. 임상적 의미 없는 작은 병변이 발견되어 불필요한 추가 검사와 걱정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MRI는 좁은 공간에서 30분 이상 가만히 있어야 해 노인에게 신체적 정신적으로 불편할 수 있습니다. 최근 71세 김미영 씨는 특별한 증상 없이 고급 건강검진에서 뇌 MRI를 받았습니다. 결과 무증상 동맥류가 발견되어 큰 불안과 공포를 겪었습니다. 김 씨는 머릿속에 시한폭탄이 있는 것 같아 언제 터질지 몰라 무섭다고 했습니다. 여러 전문가 의견을 듣고 크기가 작고 파열 위험이 낮아 정기 관찰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소식을 듣고 삶이 많이 바뀌어 운동도 끊고 여행도 가지 않으며 걱정으로 우울증을 겪고 있습니다. 저는 80세 때 일시적 어지럼증으로 뇌 MRI를 받았는데 다행히 이상이 없었지만 저는 80세 때 일시적인 어지럼증 때문에 뇌 MRI를 받은 적이 있어요. 다행히 이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좁은 기계 안에서 30분 동안 가만히 누워있는 경험이 정말 불편했어요. 저는 폐소공포증이 없지만 많은 노인분들은 훨씬 힘들어하실 거예요. 친한 동료 의사인 김 선생님도 증상 없이 뇌 MRI를 받았다가 작은 뇌막종이 발견된 적이 있어요. 작은 종양이라 치료는 필요 없지만 6개월마다 정기 검진을 받아야 해서 불안하고 비용도 들죠. 뇌 MRI는 심한 두통 어지럼증이 심해질 때 갑작스러운 마비 언어장애 또는 기억력과 인지 기능이 급격히 변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뇌혈관 질환, 고위험군 환자라면 의사가 검사를 권할 수 있습니다. 증상이 없고 건강한 노년층에게는 정기적인 뇌, MRI 검사를 권하지 않습니다. 검사 간격은 증상과 기저질환에 따라 개인별로 조정해야 합니다. 증상이 없는 분에게 정기검사가 이득이 크다는 근거는 아직 없으며 위험과 비용이 더 클 수 있습니다. 미국 신경학회와 한국 신경학회 모두 증상 없는 분에게 MRI, MRA 선별 검사를 권고하지 않습니다. 65세 이상 증상 없는 분 중 약 20%가 무증상 뇌경색이 발견되지만 뇌졸중으로 진행할 확률은 매우 낮습니다. 오히려 이런 발견은 불필요한 항근고제 사용으로 출혈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뇌졸중 예방에는 혈압관리 금연 건강한 식습관이 MRI보다 더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양전자 방출, 단층 촬영, PET 검사가 있습니다. PET는 방사성 물질을 이용해 체내 세포 대사 활동을 영상화합니다. 특히 암세포는 정상세포보다 포도당 대사가 활발해 PET가 암 진단 병기 결정 치료 효과 평가에 매우 유용합니다. PET는 알츠하이머 같은 신경퇴행성 질환 진단과 심근 생존 평가에도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건강한 노년층 중 암 위험 인자가 없다면 정기적인 PET 검사는 권하지 않습니다. PET는 비용이 매우 높아 50만 원에서 75만 원 정도이며 일반 건강검진 보험 적용이 어렵습니다. PET 한 번의 방사선 노출량은 일반 엑스레이보다 훨씬 높아 특히 노인에게 불필요한 방사선 노출 위험이 큽니다. 또한 염증성 또는 양성병변도 포도당 대사가 증가해 암과 혼동될 수 있습니다. 이는 불필요한 치료와 불안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68세 김동현 어르신은 증상 없이 고급 건강검진 패키지에서 PT 검사를 받으셨습니다.
검사 결과 갑상선에 약간 대사 증가가 보여 추가로 조직검사를 받으셔야 했습니다. 다행히 양성 종양이었지만 한 달 넘게 불안과 두려움 속에 지내셨습니다. 김 어르신은 심장이 뛰고 잠도 못 자서 마치 지옥에 사는 기분이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의사로서 PET 검사를 환자에게 신중히 권합니다. 매우 효과적이지만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검사는 양전자 방출 단층 촬영 PET입니다. PET는 방사성 물질로 체내 세포 대사 활동을 영상화합니다. 특히 암세포는 정상 세포보다 포도당 대사가 활발해 방사성 동위원소를 더 많이 흡수합니다. 이는 암 진단, 병기 결정 치료, 효과 평가에 매우 유용합니다. 또한 알츠하이머 같은 신경계 질환 진단과 심근 생존력 평가에도 도움됩니다. 하지만 건강한 노년층 중 증상 없고 암 위험이 낮은 분은 정기적인 PT 검사를 받지 마세요. PET의 문제점은 비용이 매우 높고 건강검진 보험모험 적용이 거의 없으며 방사선 노출량이 일반 엑스레이보다 훨씬 많아 노인에게 불필요한 위험을 줍니다. 또 염증이나 양성병변이 포도당 대사를 증가시켜 암과 혼동될 수 있고 이는 불필요한 치료와 환자 불안을 초래합니다. 18세의 박영수 어르신께서 고급 건강검진 패키지에서 PET를 받으셨습니다. 검사 결과 갑상선 대사 증가가 보여 조직검사를 받으셨고 다행히 양성 결절로 진단되었지만 한 달 이상 불안 속에 지내셨습니다. 선생님, 심장이 빨리 뛰고 잠을 못 자서 지옥에 사는 것 같았어요. 너무 힘들었습니다. 저는 의사로서 환자에게 PET 검사를 매우 신중하게 권합니다. 30년 전 제가 근무하던 병원에 처음 PET 장비가 도입됐을 때 많은 의사가 흥분해서 많은 환자에게 검사를 권했지만 선생님, 제 심장이 빨리 뛰고 잠도 안 오고 지옥에 사는 듯한 기분이에요. 그 과정이 너무 힘들었어요. 저는 의사로서 환자에게 PT 검사를 지시할 때 매우 신중합니다. 30년 전 제가 근무하던 병원에 처음 PET 기계가 도입됐을 때 많은 의사들이 열정적으로 여러 환자에게 검사를 지시했죠. 하지만 그 후로 저는 여러 검사를 직접 해봤어요. 다행히 종양은 양성이었고 하지만 김영 씨는 한 달 넘게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지냈어요. 선생님, 제 심장이 빨리 뛰고 잠도 못 자겠어요. 마치 더 이상 지옥이 없는 것 같아요. 그 과정이 정말 너무 힘들었습니다. 저는 의사로서 언제나 환자에게 PT 촬영을 지시할 때 매우 신중합니다. 30년 전 제가 처음 일하던 병원에 PT 촬영기가 도입되었을 때 많은 의사들이 그 유용성에 매우 흥분하며 환자들에게 검진을 권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배웠습니다. 특히 노인 환자에게는 증상이 없는 전신 PET 촬영에서 위양성 비율이 높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이로 인해 불필요한 검사와 시술이 이어지고 환자에게 심리적 스트레스도 가중됩니다. 저도 80세 때 오래가는 기침 때문에 PT 촬영을 한 적이 있습니다. 다행히 폐질환은 아니었지만 결과를 일주일 기다리는 시간이 제 인생에서 가장 길게 느껴졌어요. 의사로서 환자 입장에서 서보니 불필요한 검사로 인한 심리적 부담이 훨씬 깊이 와닿았습니다. PET 촬영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고려할 수 있습니다. 암으로 진단된 경우 원인 불명의 발열, 심한 체중 감소 및 기타 심각한 증상이 있을 때입니다. 또는 다른 영상 검사에서 의심이 되나 확실하지 않은 경우, 만성 신경계 질환의 감별 진단이 필요할 때도 PT 촬영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노인의 암 선별 목적으로 PT 촬영은 권장되지 않습니다. 검사 간격은 기저질환과 임상 상태에 따라 개인별로 조정해야 합니다. 미국 임상종양학회와 한국해기학회도 증상이 없는 성인의 암 선별용 PET 촬영을 권고하지 않습니다. 전신 PT에서 우연히 발견되는 병변 중 실제 암인 비율은 1-2%에 불과하고 대부분 초기암이며 대장 내시경이나 유방 촬영술 같은 다른 선별 검사로도 발견 가능합니다. PET 촬영 한 번의 방사선량은 일반 흉부 X선 촬영 70-100회에 해당합니다. 노인에게 누적 방사선 노출 위험을 신중히 고려해야 합니다. 암 조기 발견과 예방에는 대장 내시경, 위내시경 유방 촬영술 같은 특정 장기 선별 검사와 생활 습관 개선이 더 효과적이고 안전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노년기에 필요한 검사와 불필요한 검사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55년간 의사로 일하며 직접 노화 과정을 경험한 저는 가장 중요한 교훈은 건강검진이 개인별 맞춤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대장 내시경 검사는 할보세부터 시작해 이상 없으면 5년마다 재검, 용종이 있으면 1, 3년마다 재검해야 합니다. 대장암은 조기 발견 시 90% 이상 완치 가능하며 용종 제거로 암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위내시경은 35세부터 2년마다 권장하며 위암 가족력이 있거나 전암성 병변이 있다면 더 자주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한국은 위암 발생률이 높지만 조기 발견 시 95% 이상 완치됩니다. 심장 초음파는 심혈관 위험이 없고 증상이 없는 건강한 노인에게는 필요 없습니다. 혈압과 당뇨 조절 규칙적인 운동이 훨씬 중요합니다. 뇌 MRI나 MRA도 신경 증상이 없는 건강한 노인에게 권장되지 않습니다. 불필요한 불안과 추가 검사를 유발할 수 있으니 혈압 관리가 뇌졸중 예방에 더 효과적입니다. PT 촬영은 건강하고 증상이 없으며 암 위험이 낮은 노인에게 권장되지 않습니다. 방사선 노출 위험과 높은 위양성률 비용 부담이 크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건강검진은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검사를 하는 것입니다. 나이, 성별 가족력, 현재 건강 상태, 생활 습관에 따라 필요한 검사가 다릅니다. 모든 검사가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저는 85세 의사로서 수만 명의 환자를 진료하며 배운 것은 건강한 노년은 과도한 검사와 진단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예방 조기 발견, 건강한 생활 습관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각자는 자신의 건강 상태와 위험 요인을 살펴보고 담당 의사와 상의한 후 필요한 검사를 선택해야 합니다. 모든 검사는 이득과 위험이 있으며 불필요한 검사는 삶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55년간 의사로 85년 인생을 살면서 건강은 병원에서만 지켜지는 것이 아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균형 잡힌 식사금연, 충분한 수면, 그리고 의미 있는 사회적 관계가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건강검진 경험이 어떠신가요? 유용했던 경험이나 불필요하다고 느낀 검사가 있다면 다른 분들을 위해 공유해 주세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을 눌러 다음 영상도 함께 봐요. 55년 의사 생활과 85년 인생을 통해 배운 점은 건강은 병원에서만 보호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건강한 식습관, 금연 충분한 잠, 그리고 의미 있는 사회적 관계가 더 중요합니다. 건강검진에 대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유익했던 검사나 불필요하다고 느낀 검사를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은 어떠신가요? 유익하거나 불필요했던 검사를 나누어 주세요. 다른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을 눌러 다음 영상도 함께 시청해 주세요. 모두가 현명한 선택을 하셔서 건강한 노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